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노윤정 약사라고 합니다. 너무 소개를 크게 해주셔가지고 일단 저는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약사님들 대상으로 주로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 상담 관련한 강의를 주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책이나 칼럼으로 이제 소비자분들하고 좀 뵙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일단은 오늘 제가 하게 될 이야기를 전에 저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일단 저는 현재 12살 남자아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올해 6학년 된 남자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고요. 결혼한 지는 아이가 12살인데 결혼 13년 차? 12년 차? 네. 네. 그렇습니다. 네, 2012년? 네, 맞죠. 네, 그렇고 매우 오래 한 10년 아이 낳고 첫 아이 낳고 한 1년 정도 있다 계류 유산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는 둘째는 갖지 않고 지금 한 명만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약사이기 이전에 제 몸 자체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임신과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제 건강을 좀 지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강의 자료 띄워주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금 현재는 저는 휴베이스라는 회사에서 그 컨슈머 헬스 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목 보시는 것처럼 임신 수유부 그리고 어린이의 영양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임신 수유부의 영양 관리에 있어서요, 가장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임신 중 그리고 수유 중이라고 하는 상태는 일반적인 여성의 건강과 상태가 다르죠. 임신 중에는 일단은 내 몸속에 한 명이 더 있는 상황이고, 수유 중일 경우에는 내 몸 바깥에 있지만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내 몸에 있는 것들을 다시 또 나누어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생리적 요구량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더 많이, 더 골고루 먹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만일 이렇게 잘 먹지 않게 되면 지금 당장에는 내가 불편한 걸 느끼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임신하고 수유를 하게 되면은 몸의 이제 건강 상태가 아무래도 변화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임신 중에 변비 오는 문제라거나 수유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피로감들, 이런 거 관리를 할 때에 우리가 영양소를 활용을 하게 돼요. 조금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금 이 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요. 이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일반 여성들의 나이대별 영양소가 있고요. 임신과 수유 중일 때에는 일반 여성보다 이만큼 더 먹어라 하는 그런 식의 플러스 알파된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해지게 돼요. 임신 수유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수유 중에 너무 배고파요. 종일 배고파요. 맞아요. 모유 수유하면 종일 배고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야 돼요? 더 먹어야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에너지 섭취량 같은 경우에도 더 늘리는 게 맞고요.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저거는 뭐 인위적으로 저거를 먹는다라는 개념보단 여러분들이 평상시 내가 이제 임신이나 수유 중이 아닐 때와 그리고 그 일반 상태를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상태에서 조금 더 먹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에너지 섭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임신 수유 중인데 내가 원래 먹던 것보다 더 못 먹는다. 그러면 아이는 건강해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미 한 분, 자녀라면 출산하신 분들은 더더욱 아실 텐데, 나는 못 먹어도 아이는 굉장히 생각보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나의 몸 상태,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영양 관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아이를 품고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아이만 우리가 중심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아이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좀 건강을 챙길 필요가 있겠죠. 그쵸. 올리브님 지금 더 먹고 싶은데 소화가 너무 안 돼요. 어떻게 하나요? 저도 정말 소화가 안 되는 끝판왕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럴 때는 필요하시다라면은요, 일반 곡물 발효 효소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같이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유산균을 꾸준히 챙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소화하력이 향상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나 뒤에 나오는 이 그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임신이나 수유 중에 전반적으로 특히 수유부 보이시나요?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그리고 뒷페이지 더 가게 되면요. 액체, 수분량을 실제 말을 하게 되죠. 저것이 실제 수유 중에는 소실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수유를 하고 나면 항상 생각해보면 친정엄마한테 감사해야 될 일인데 어머니가 항상 두유를 한 잔씩 꼭 주셨어요. 그럼 이 두유를 먹게 되면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분을 보충하려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칼슘을 함께 보충하는 장점이 있어요. 우유나 두유 같은 걸 드시게 되면. 맞아요. 수유 30분 전에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수유하시고 난 다음에 두유라던가 우유 같은 제품을 드시게 되면은 수분도 같이 챙길 수 있고 그리고 칼슘까지도 그리고 플러스 단백질까지도 같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건강을 굉장히 잘 챙기시는데 이제 수유하는 중에는 생각보다 놓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럴 때는 이렇게 음료 형태로 되어 있는 단백질 제제 같은 거를 보충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모유 촉진차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명명되는 것들은 세부적인 정보를 조금 더 확인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아주 뭐 과학적으로 모유 촉진차가 도움된다라고 완벽하게 밝혀진 바는 없어서 그 성분 보셨을 때 일반적으로 음식에서 활용한 거라면 드셔도 무리는 없으세요. 무리는 없으신데 일단은 너무 불편하시게 되면 아마 여기서도 한 번씩 강의하셨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마사지 같은 걸 좀 받으시는 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보시면 영양소량이 늘어나죠. 숫자 보실 필요 없고요.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재밌는 거 지금 보시면 비오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주 큰 변화가 있진 않아요. 주요하게 늘어나는 것들은 보시면 오히려 비타민 A가 임신 중에도 늘어나고 수유 중에는 굉장히 대폭 늘어나요. 왜 저럴까요? 수유 중에는 보시는 것처럼 다 늘어나는데 저 이유는 모유를 통해서 아무래도 영양분이 매우 직접적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고 지용성, 즉 기름에 녹는 성분들 같은 경우는 모유를 통해서 더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 중에서도 B군만 들어있는 것보다는 비타민 A까지 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수유 중에는 챙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 지금 표 보시게 되면 플러스 490 보이시죠? 플러스. 저 플러스가 어떤 의미냐면 일반 여성, 그러니까 임신하지 않은 여성이 먹는 것에 비해서 플러스 이만큼 더 먹어요 라고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정해놓은 수치예요. 그래서 엽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요하죠. 엽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포를 만들고 혈액을 생성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엽산이 필요한 시기는요. 임신기 총은 아니에요. 전체까지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시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임신 준비 전부터 해서 임신 3개월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신 확인되고 나서 보건소에서 주는 엽산 있잖아요. 그거 드셔도 괜찮으세요. 엽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활성형 엽산이 좋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엽산을 이렇게 영양제를 먹습니다. 음식을 먹더라도 이 엽산이 몸에서 기능을 하려면 한번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전환 과정이 안 되면은 엽산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데 이것에 관한 유전자가 한국인이 조금 약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활성형 엽산을 추천을 해요. 하지만 이제 용량을 적절하게 먹으면 거기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임신 전에 엽산 안 먹었다면 큰 상관 있나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에서도 일단 들어갑니다. 음식에서도 들어가고 이 엽산이 완전 결핍되었을 경우에 이제 임신 3개월 안쪽에 신경관 발달에 기형아가 발생할 있어서 그 위험도 때문에 먹으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임신한 너무 늦게 알게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임신한 정말 2개월 지나서 이미 알게 되었는데 아이가 아무 이상이 없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남은 기간에도 혹시나 이제 위험도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때 확인되는 순간부터 드셔도 괜찮으세요. 엽산 먹으면 내 속이 안 좋으실 수 있어요. 이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식물 추출에서 나온 레몬 유래 엽산이라던가
종류 같은 걸로 드시게 되면 조금 더 낫고, 용량을 그리고 낮추시면 돼요. 보통 이제 엽산제제 같은 경우도 600마이크로그램, 800마이크로그램, 400마이크로그램 있는데요. 용량을 최대한 낮춰서 먹게 되면 조금 줄여주셔도 괜찮습니다. 비타민 D 유산균 복용해야 될까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타민 D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제 임신 수유 중에 비타민 D 섭취를 늘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의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마 요즘은 이제 혈액 검사를 다 하시고 안정적인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주사를 맞기도 하실 거예요. 그 엽산을 우리가 일정 정도 수준으로 보장을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엄마의 뼈 건강을 중요하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수유 중에 있어서는 그 엄마의 모유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아이도 덩달아서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구루병 다리가 이렇게 휘는 거예요. 애기들 이렇게 동그랗게. 그렇게 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엄마도 먹고, 그리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 사실은 아이들이 응애하자마자 400IU죠. 400 단위라고 표현을 하죠. 그걸 엄마 젖꼭지에 떨어뜨려서 아이가 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요즘 해주고 있죠. 그리고 임신 수유 중에 비타민 D를 적정량 먹는 것이 또 중요한 이유는 우울증과도 연관이 돼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때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비타민 D 수치가 모든 한국인들이 낮은데 이제 임신 수유 중에 낮게 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정 수치 관리를 위해서 1000에서 2000 단위 정도는 보충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엽산 아까 그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에 대한 질문 있으셨는데요. 일단은 병원에서 난임 치료 과정에서요, 전문가의 지시하에 5000마이크로그램, 즉 5mg까지 활용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1mg, 즉 1000마이크로그램까지만 드셔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제 엽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 B12랑 같이 짝꿍처럼 생리적 역할을 하는데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너무 높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 균형이 무너져서 오히려 빈혈이 문제가 된 걸 못 느끼게 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함을 위해서 엽산 같은 경우에는 1000마이크로그램, 즉 1mg 정도까지만 섭취해 주시는 것을 권하고, 단일제로 드실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막 여러 가지 섞어 드실 경우에. 그래서 질문하시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으세요. 임신부용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여기 엽산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엽산을 따로 먹어야 하나?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그러실 필요 없으시고 병원에서도 얘기하세요. 엽산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다라면 굳이 먹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그 근거들에 대한 거 써놓은 거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네랄입니다. 방금 봤던 거는 비타민들이고요. 이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않고 수유하지 않은 여성과 비교했을 때 플러스 얼마를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파란색 표시한 걸 좀 보시게 되면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이든 수유 중이든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요오드 따로 먹어야 할까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냐? 우리나라 식단은요, 요오드가 절대 부족한 식단이 아닙니다. 미역, 김,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요오드는 임신과 수유 중에 우리가 그 전체적인 대사를 위해서 요구량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절대 우리나라 식단에서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섭취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요오드 챙겨 드시지 마세요. 종합 비타민에 소량 들어있는 것은 괜찮아요. 소량 들어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굳이 임신기간이라고 해서 요오드를 따로 구매해서 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써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보건소에서 임신하면 나눠주는 거 뭐 있죠? 엽산 말고 하나 더?